이제 러시아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지 불과 3분. 세상의 모든 사치를 다 안다고 여겨졌던 러시아 상위 1% 영예들이 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님께 귀국을 거부하는 연락을 했을까요? 모스크바 교육부까지 움직이게 만든 파란을 일으킨 한 수학 여행의 진실. 파리나 런던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던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관광 명소도 최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평소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는 어느 일상의 기적이었습니다. 단 48시간의 체류가 그녀들의 인생관 그리고 국가의 미래까지 바꿔버린 충격적인 이야기. 손수건을 준비하시고 이 이야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러시아 명문 여고생들. 인천공항 도착 3분 만에 경악하고 귀국 거부까지 한 충격적인 이유.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교육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러시아인 관광객이 급증했으며 특히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가 매우 높아져 수학여행지를 서울로 정하는 국제학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명문으로 알려져 상위 1% 상류층 자제들만 다닐 수 있다는 모스크바 프리미엄 국제학교. 이 학교 여학생 20명이 특별한 수학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러시아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 학생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3분 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 유학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귀국하는 마지막 날에 자취를 감추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상류층 여학생들은 한국의 어떤 모습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소피아, 18살이고 모스크바 프리미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학교입니다.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의 자녀들이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희 아버지는 에너지 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베를린, 어딜 가나 비슷했어요. 낡은 건축물, 비싼 물가, 그리고 무뚝뚝한 사람들. 하지만 제가 정말로 흥미를 가졌던 곳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사실 저는 K-팝과 K-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밤에는 몰래 이어폰을 끼고 K-팝 아이돌의 영상을 보곤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자막으로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피아, 한국이라고?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아니? 아버지는 한국을 동쪽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유럽이나 미국을 더 보는 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지 투표를 할 때 저는 당연히 한국을 골랐습니다. 놀랍게도 제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류가 러시아 젊은 층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결국 학교는 한국을 수학여행지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는 다르면 어쩌지?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렴. 작은 나라이니 유럽만큼은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들떠 있었죠. 저희 인솔 교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이신 엘레나 페트로브나 선생님이셨습니다. 엄격하시지만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이셨죠. 선생님은 출발 전 저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잘 지켜야 해요. 우리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겁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잿빛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9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것입니다. 게이트를 지나 터미널로 들어선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공항 맞아요? 마치 호텔 같아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대낮처럼 환하게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 있었죠. 모스크바 공항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은 밤 10시만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청소도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시작되죠. 바닥은 늘 더러웠고 직원들도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미소를 띤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승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여기 정말 대단해. 밤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고 사람이 많다니.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 심사줄에 섰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학생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순식간에 배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벽한 러시아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통역 직원은 저희의 나이를 고려해 차근차근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입국 카드 작성법부터 수화물 찾는 곳, 다음날 일정까지 혹시 불편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생각했습니다. 유럽 공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라 사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직원이 바로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여권을 올려놓고 이 화면을 보세요. 러시아어도 지원됩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로 러시아어를 포함한 12개 국어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직관적인 디자인이라 쉽게 따라할 수 있었죠. 제 차례가 끝나고 돌아보니 친구들도 모두 신기한 표정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물어볼 직원도 없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짐이 나오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한국에 있는 대학교 정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정말 대단해요. 도착한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반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글을 썼는지를. 한국 대학교 정보라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직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훨씬 발전했고 훨씬 섬세하며 훨씬 친절하다는 것을요. 엘레나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호텔로 이동할 거예요. 모두 짐 챙겼나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와 편의점, 환전소, 심지어 약국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밝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희는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저희는 짐을 싣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내부 역시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외국인 승객인 것을 알고 배려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밤길은 어둡고 위험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친구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편의점 불이 켜져 있어. 모두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편의점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말이죠.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그때 저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산책하듯 걷고 있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가 넘어 여성이 혼자 외출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강도, 폭행, 납치,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는 절대로 혼자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나 운전기사와 함께였죠. 하지만 이곳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태평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이죠. 선생님, 저 여자분들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엘레나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보시더니 버스기사 아저씨께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곳은 밤에 여성이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한가요? 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밤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여성분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니. 친구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비싼 명품점이 아니라 시민이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어떤 건물은 LED로 움직이는 영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미래 도시 같아. 한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파리나 런던은 역사적인 건물이 아름답지만 어딘가 낡고 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커다란 다리 위를 지날 때 저는 숨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강 양옆으로 펼쳐진 빌딩 숲, 다리 위의 조명, 강물에 반사되는 불빛,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사진 찍어. 친구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창밖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는 이 아름다움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눈에 띄었고 편의점에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죠. 모스크바라면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밤이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프런트 직원은 저희가 학생인 것을 파악하고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학생분들이시니 조용한 층으로 배정해 드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러시아어는 아니었지만 영어를 천천히 말해 주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나 주변 시설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었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프런트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진심이 담긴 환영 인사였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미소와 함께 건네진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한국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다르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아직 공항에서 호텔까지 온 것뿐인데 벌써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 기분이야.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객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침대도 푹신해 보였고 화장실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모두 불이 켜져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이 나라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의 첫인상, 안전한 밤거리, 살아있는 도시, 단 몇 시간 만에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없는 것, 심야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는 것, 공항이 어둡고 더러운 것, 직원들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것, 저는 그게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을요.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내일 더 많은 것을 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사랑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게 될까? 한국은 내게 또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까?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이 감정, 이 설렘을 계속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아가자.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거야. 어쩌면 더 오래 머물게 될지도 몰라. 유학이나 취업 혹은 정말로 이곳에서 살게 될지도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러시아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꿈속에서조차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6시,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해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보니 정확히 6시 5분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자정 무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저처럼 잠 못 이룬 친구 6명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피야, 너도 잠 못 잤어? 응, 시차 때문에. 근데 다들 왜 나와 있어? 배고파서 뭐 좀 먹고 싶은데 이 시간에 문 연 가게가 있을까?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아침 8시 이전에 영업하는 식당을 찾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엘레나 선생님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선생님도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너무 배고픈데 뭐 먹을 데 없을까요? 선생님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야. 호텔 바로 옆에 24시간 영업하는 가게가 있대. 24시간이요? 저희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6시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서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인데도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까지. 모스크바의 이른 아침은 정막 그 자체인데 서울은 이미 하루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그 가게는 정말로 호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혼자 앉아 신문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는 젊은 여성,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듯 피곤한 얼굴의 회사원들, 모두 자연스럽게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한다니 메뉴판을 본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김밥이 2,500원, 칼국수가 6영원, 정식이 7영원. 러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김밥이 500원이면 러시아 돈으로 약 150루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500루블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의 평균 월급과 비교하면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 수 있었죠. 가게 주인 아저씨는 저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영어로 말을 걸자 아저씨는 천천히 영어로 대답하며 메뉴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먹기 편한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이런 사소한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러시아 식당의 점원들은 대개 무뚝뚝하고 서비스도 느린 편이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주문한 지 5분 만에 모든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김밥, 칼국수, 떡볶이, 처음 보는 한국 음식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김밥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김밥이구나. 한 입 베어 무니 입안 가득 다양한 맛이 퍼져나갔습니다. 맛있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간이 딱 맞고 속 재료도 풍부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죠. 칼국수도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에서 먹던 인스턴트 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이 진했습니다. 7명이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4만 원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00루블, 모스크바에서 같은 수준의 식사를 한다면 최소 7영루블은 필요했을 겁니다. 거의 3배 차이였죠. 아저씨는 잔돈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았어요? 엘레나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저희에게 다른 메뉴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비빔밥이나 불고기도 다음에 오면 꼭 먹어보라고 말해주셨죠. 가게를 나오며 친구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값도 싸고 서비스도 좋고 완벽해. 맞아. 게다가 아침 6시에도 영업한다는 게 대단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단순히 경제 규모나 GDP가 아니라 일상의 편리함과 삶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편의점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까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 심지어 티켓 예매까지 가능했습니다. 러시아의 편의점은 그저 간단한 식료품을 파는 곳일 뿐인데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생활센터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골랐습니다. 특히 계절 한정 디저트나 음료가 인기였습니다. 계산대에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계산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순간 가격이 표시되고 카드를 대면 즉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점원은 친절했고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도 전혀 언짢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Welcome to Korea. 즐거운 여행 되세요. 편의점을 나오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편리한 나라인가 봐. 언제든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깨끗함에도 놀랐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벌써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와 집게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관광지만 깨끗하고 뒷골목은 더러운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호텔 주변뿐만 아니라 골목까지 깨끗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다른 학생들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저희를 보고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침 먹고 왔어. 24시간 하는 가게가 있더라고.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다음에는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 9시 모든 학생과 함께 본격적인 한국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변의 공원이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호텔 직원에게 추천받아 정한 곳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도 흠집 하나 없이 청결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어둡고 낡은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꽤 깊이 내려갔지만 지하 깊은 곳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좋아서 지하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탑승 위치 표시에 따라 줄을 서 있었죠. 저 사람들 줄 서 있어. 한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뒤엉켜 서로 밀치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전광판을 보고 또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몇 초 뒤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분 20초 후 도착. 한 친구가 스마트폰 시계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내릴 사람이 모두 나온 뒤에야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밀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매우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손잡이도 반짝반짝했죠.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하여 시원했고 소음도 적어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터져. 모두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되었죠. 러시아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곧바로 러시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안 끊겨요. 이 질서 충격적이에요. 목적지 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강의 모습에 우리 모두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넓은 강과 양옆의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 모스크바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하며 활기차 보였습니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심지어 태극권을 하는 사람들까지.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다니. 그 순간 가장 인상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공공운동기구였습니다. 철봉, 윗몸 일으키기대, 스트레칭 기구 등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7번이나 연속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판을 읽어보니 모든 운동기구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친구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운동하려면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운동기구는 거의 없고 있어도 낡고 위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운동기구를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한 할머니가 운동기구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띤 채로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매일 이곳에 오시나요? 할머니는 영어가 서투신 듯 했지만 몸짓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매일 이곳에 와서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고. 그리고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지를. 국가가 노인들을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운동기구, 깨끗한 공원, 안전한 환경. 문득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는데 겨울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셨죠. 공원에 나가 운동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러시아의 공원은 겨울이 되면 삭막하고 위험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나라에서 사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할머니는 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노년은 외롭고 고되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할머니들은 달랐습니다. 깨끗한 공원에서 무료로 운동하며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이구나.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단위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강아지의 배설물을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휴지로 정성껏 집어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개똥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 공원을 나섰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에 있는 유명한 서점에 갈 거야. 그곳엔 특별한 공간이 있단다. 서점이요? 친구들이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쇼핑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쇼핑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저희는 도심에 있는 유명한 별마당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천장,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예술적으로 배치된 책장들, 마치 미술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서점이라고? 한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 선생님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건축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두 주위를 잘 둘러보렴.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일 오후 2시인데도 많은 시민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경제 서적을 펴놓고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영어 학습서를 보며 단어를 외우고 있었죠. 저 사람들 일 안 해요?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온 걸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점심시간에도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단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에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배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아. 그것이 이 나라가 빨리 발전한 이유 중 하나란다. 저는 주위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젊은 회사원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역사책을 읽고 있었고 한 할머니는 요리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노트북을 펴고 과제를 하거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각자의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그것으로 배움은 끝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습서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다양한 한국어 교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책 한 권을 집어들어 펼쳐보았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언젠가 이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 제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고 싶다.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 친구들도 각자 관심 있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책을 보는 친구, 한국 문화 소개서를 보는 친구, 한국 요리책을 보는 친구, 모두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서점에 머물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서점을 나오며 엘레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땠니 얘들아?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왜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배우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네요.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란다. 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했지, 교육에 투자하고 평생 학습 문화를 만들었어. 그것이 이 나라의 힘이란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러시아도 자원은 풍부하지만 국민의 삶은 힘듭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고 평생 학습 문화도 없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나라였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거리, 홍대로 향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역을 나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개성 있는 패션의 젊은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스트리트 퍼포먼스였습니다. 한 그룹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완벽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었죠. 저희는 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죠.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마련한 모자에 돈을 넣었습니다. 한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길거리 공연 수준이 정말 높아. 조금 더 걸어가니 또 다른 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였습니다. 록 음악을 연주했는데 정말 실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플리마켓이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손수 만든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그림, 공예품, 옷까지. 한 부스에서 저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들어간 현대적인 디자인의 귀걸이였습니다. 판매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해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구입했습니다. 선물용으로 정말 좋겠다. 다른 부스에서는 서예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쓰인 아름다운 한자들, 사랑, 행복, 꿈, 희망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한자의 아름다움에 우리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는 아티스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이름을 한국어로 써주실 수 있나요? 아티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소피아예요. 아티스트는 붓을 들어 한글로 소피아라고 쓰고 그 옆에 지혜라는 의미의 한자를 덧붙여 아름답게 써주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제 이름이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면 이 작품을 보며 오늘을 기억하겠죠. 한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젊은이가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카페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창작과 학습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구나. 공간도, 문화도, 시스템도 모두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야. 유학생으로 와서 이 에너지 넘치는 도시에서 내 꿈을 펼칠 거야.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다니. 아직 보고 싶은 것도 경험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아침 식사 후 엘레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쇼핑을 위해 명동으로 갈 거야. 집에 가져갈 선물을 사렴. 명동, 한국 쇼핑의 중심지라고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명동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주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청소하는 분들, 서울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명동 거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부티크, 잡화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명동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점원이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이것저것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원들은 친절하게 각자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 점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편이네요. 이 보습 라인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리고 제 손등에 제품을 발라주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처럼 춥고 건조한 기후에 완벽해요. 제 나라의 기후까지 고려해서 추천해 주다니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많은 제품을 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비빔밥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메뉴판에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을 때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밥 위에 다양한 나물과 고기, 계란이 예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죠.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근처에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경내로 들어가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며칠간의 여행은 어땠니? 친구들이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지 몰랐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냥 K-팝을 좋아했을 뿐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고 싶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아니, 여기서 살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인 듯 했습니다.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선생님도 너희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서 기쁘구나. 한국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야. 오후 3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쌀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4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방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쇼핑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산 화장품, 기념품, 옷, 이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떠나야 하나? 이렇게 짧은 시간만 머물고 돌아가야 하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높은 빌딩, 활기찬 거리, 여기에 남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처의 서점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더 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엘레나 선생님께,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즐거운 수학 여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친절한 사람들, 평생 배우는 문화, 젊은이를 존중하는 사회,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평화롭게 발전한다면 한국처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선생님,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서점에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더 사고 싶어서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아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 몇 권을 골랐습니다.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서점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한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 너머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전쟁도 공포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삶.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3시 30분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프런트 직원과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로비에 모여 있었죠.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었니? 모두 걱정했잖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서점에 다녀오고 싶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더 사려고요. 가방에서 막 산 책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말은 하고 갔어야지. 네가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우리 정말 걱정했어. 한국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도망간 줄 알았잖아. 미안해. 그냥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조금 더 보고 싶었어. 엘레나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도 이해한단다. 하지만 이제 정말 가야 해. 버스가 곧 출발할 거야. 네, 선생님. 저는 방에서 가져온 편지 봉투를 선생님께 건넸습니다. 이거 선생님께 드리려고 썼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편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챙겨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호텔이, 명동거리가, 서울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안녕 서울.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게. 이번에는 더 길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첫 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번에는 학생으로. 다음 날 아침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의 잿빛 하늘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서울의 푸른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소피아, 돌아왔구나. 네, 엄마. 저는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집이었는데 이제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친구들도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아빠, 거기는 밤에도 여자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지하철도 엄청 깨끗해요. 부모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소피아, 그렇게 한국이 좋았니? 네. 엄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건물, 더러운 도로, 무표정한 사람들.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더러울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표정할까?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화장품, 기념품, 한국어 교재들.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이게 다 뭐니? 엄마 선물이에요. 한국 화장품. 저는 침대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엄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아, 너는 며칠 있었을 뿐이야. 여행으로 본 나라와 실제로 사는 건 다르단다. 알아요? 하지만 엄마, 저 진심이에요. 한국에서 제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빠와 엄마 앞에 앉아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 안전한 사회, 선진적인 시스템, 배움의 문화, 젊은이를 존중하는 분위기.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소피아, 한국이 좋은 나라인 건 알겠다. 하지만 너는 러시아인이야. 이곳이 내 나라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한국을 보고 깨달았어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걸요. 아빠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알겠다. 일단 한국어부터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때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빠가 도와주마.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아빠? 그래.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글을 쓰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친구들이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음식점에서 여성들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지하철 안에서도 터지는 인터넷, 깨끗한 거리. 제목은 48시간 만에 내 인생관을 바꾼 나라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조회수 5만, 일주일 만에 30만,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몰랐다. 나도 가보고 싶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될 수 없을까? 러시아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한국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도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더군요. 학교는 엘레나 선생님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후 대강당에서 강연이 열렸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의식 수준, 외국인에 대한 환대, 교육 문화, 안전한 사회, 한 번의 여행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이 선생님께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래, 소피아, 내 편지 읽었단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에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교육부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국 수학 여행이 러시아 교육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한국 수학 여행 영상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를 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의 수학 여행이 국가의 정책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48시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학교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주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 영화를 보고 그리고 한국어 동아리가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입했고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소피아, 이것 좀 보렴. 한국 대학교들의 안내 책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아빠가 알아봤다.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더구나. 한국어 능력 시험만 통과하면 된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1년 전에 약속했잖니.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도와주겠다고. 소피아, 너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는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엄마도 내 영상을 봤단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할머니들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외할머니도 그런 나라에서 사셨다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셨을 텐데. 엄마도 깨달으신 것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엄마, 저 꼭 한국에 가서 성공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 아빠도 한국에 초대할게요. 몇 달 후 저는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입니다. 몇 달 전 저는 한국에서 48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48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안전한 사회, 배려하는 문화, 평생 배우는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롭게 발전한다면 우리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한국 대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양,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있었습니다. 몇 달 뒤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학 여행이 아니라 유학생으로 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러시아 명문 여고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48시간의 이야기. 그녀들이 본 것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 친절한 시민들, 평생 배우는 문화, 젊은이를 존중하는 사회, 바로 우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배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 세계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